송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네. 야, 이거 주간 황희찬이나 월간 황희찬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는 월간 황희찬도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황희찬 선수가 잘츠부르크에서 활약할 때 잘츠부르크 경기를 제가 해설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라이프치히 이적한 다음에 언제든지 라이프치히 경기도 해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월간 황희찬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접은 게 잘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에 총 6경기 나와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한 골 1개의 도움은 포칼 1라운드 이제 라이프치히 공식 데뷔전에서 시작은 좋았는데. 네,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4경기는 모두 교체 출전해서 네. 총 100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한 경기 출전해서 44분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 분데스리가에서는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를 네.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 적응하는 단계고요. 그 가운데서 부상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라운드 샬케전에는 출전할 수가 없었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5라운드 헤르타 베를린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메뉴전에도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네. 그 나겔스만 감독 밑에서 황희찬이 출전 기회를 잡으면서 더 성장할 것이다. 기대감이 생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황희찬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황희찬 선수는 투톱일 때 한 자리 차지하면서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게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가 주로 하던 역할이에요. 그런데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4-2-1 포메이션을 주로 가동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투톱도 가동을 합니다. 네. 지난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 4-1-3-2 포메이션을 가동했거든요. 근데 투톱을 가동할 때는 이제 유스프 포울센하고 그리고 세를로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황희찬이 최전방에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미드필드에도 자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 올 시즌 다니 올모하고 포르스베리의 활약이 눈부시기 때문이죠. 네. 이선도 그렇지만 삼선까지는 정말 라이프치히의 최대 강점이라고 해도 될 만큼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3-4-2-1 포메이션 가동할 때에는 이 왼쪽에 포르스베리를 기용함으로 인해서 포르스베리가 중앙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죠. 포르스베리가 사실상 메잘라처럼 움직이고 앙헬리뇨가 올라와서 윙포드처럼 움직입니다. 올 시즌의 최대 수혜자. 네. 앙헬리뇨가 정말 지난 시즌에도 임대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엔 더 성장했고 나겔스만 감독이 아예 본격적으로 이 선수를 활용한 공격 패턴 전술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질 만큼 이 선수가 화면에 많이 잡히고 그만큼 활약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이선 라인에서 황희찬이 뛸 수도 있습니다. 좌우 측면 모두 뛸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 측면도 약간 변칙적으로 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측면의 전형적인 선수 저스틴 클라이베르트 같은 선수들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저스틴 클라이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출전 기회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이 선수도 호시탄탐 출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최전방에서 선발 출전만 놓고 봤을 때는 황희찬은 분데스리가에서 선발 출전이 없잖아요.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르로스는 선발 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로스는 전형적인 9번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최전방에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저는 나겔스만 감독이 황희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아니면은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황희찬을 계속해서 교체 출전시키는 거는 황희찬 선수의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한 나겔스만 감독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거기다가 황희찬 선수가 들어갔을 때에는 3-4-1-2 포메이션 또는 3-5-2 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전방에 이제 유스프 폴센이나 황희찬을 두면서 황희찬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인 것이죠. 다만 황희찬 선수가 최근 교체 출전했을 때 만족할 만한 활약을 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어렵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올 시즌에 초반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좀 이 나겔스만 감독이 이끄는 팀 혹은 라이프치히라는 팀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된다. 이 팀은 정말 확고한 주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라인업의 바뀌죠. 변화가 굉장히 심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 물론 지난 시즌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구심점 역할을 했던 자비처라든지 라이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물론 부상 여파도 있었지만은 올 시즌엔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좀 자리를 내주고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내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도 물론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폴센이라든지 세를로트에게 좀 밀려 있지만은 본인의 확실한 강점이 있고 나겔스만 감독도 그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교체 투입을 통해서 좀 찾아가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이 선수도 팀에 녹아들게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황희찬 선수의 첫 골이 리그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전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득점에서 앞서 있을 때는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면서 다양하게 공격 라인을 조합할 수 네. 있지만은 만약의 경우 쫓아가는 상황이라면은 더욱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세를로스를 기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교체 카드를 썼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탄력을 받은 다음에 주전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기회를 잡고 있으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우리 마음은 선발 선발 뛰고 출전해서 뭐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포칼 1라운드 못 봤니 나겠으면 황희찬은 선발 출전시켜서 90분 풀타임을 네. 뛰어야지만 더 좋은 모습이 나와. 이력이 나온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여기다가 라이프치히가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 포칼 계속해서 많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가 만약의 경우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번에 이제 대표팀에 차출됐잖아요. 네. 대표팀에서 분위기 전환하고 돌아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황희찬 선수의 뭐 인터뷰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대표팀 때문에 들어오면은 들어오진 않죠. 네네. 해외에서 하니까 뭐 인터뷰 같은 것들이 나오겠지만은 황희찬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 동안 팀을 좀 유심히 보고 선수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라이프치히란 팀이 어떤 팀이고 라이프치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이런 선수들과 조합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강점을 드러내고 입지를 키워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황희찬 선수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교체 출전한 경기에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마다 판단의 속도가 약간 느린 것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판단의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거는 그때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게스만 감독도 굉장히 인상을 쓰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라이프치히 팬들이 황하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화면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황희찬 입장에서는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 동안은 아까 전에 김진수 기자가 얘기한 대로 훈련에 집중하면서도 벤치에서 분데스리가의 네. 경기 템포라든가 동료들의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나게스만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익힐 필요성이 있지 그렇죠.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희찬 선수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얘 분명히 좋은 팀에 있고 여기에 있음으로써 배우는 것들이 있고 나겔스만 감독도 분명히 황희찬 선수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계속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올 시즌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약 기간을 좀 길게 봐야 되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프치히란 팀이 정말 해마다 많이 바뀌어요. 포르스베리 같은 경우에도 막 승격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다가
1, 2년 부침이 있었다가 또다시 또 올 시즌에 잘한 모습을 네. 보여주기도 하고 자비처 같은 선수에도 초기에는 분명히 뭐 에너지 같은 데서는 본인의 장점을 보여줬지만 팀의 구심점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 어느 순간 에이스가 돼 있고 이런 변화들이 정말 작게 일어나는 팀이거든요. 그런 순간에서 황희찬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기회를 살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네. 황희찬 선수가 잘해주기를 원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황희찬 네.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황희찬 이야기 골 소식과 함께 더 자주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